이번 가족 여행 경비 말이다. 네가 알라쌀씀 모아둔 그 적금으로 좀 해결하자꾸나. 호호호.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그 말 한마디에 아유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잔이 흔들리며 금방이라도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것만 같았죠. 아니, 사실은 그 자리에서 잔을 내던지며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야만 이 상황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황당한 일인지 자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표현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아유는 그저 떨리는 손을 붙잡으며 억지로 침묵을 삼켰어요. 결혼한 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 아유는 단 한 번도 시댁 행사에 빠진 적이 없는 성실한 며느리였죠. 설날이나 추석 같은 큰 명절은 당연했고 시어머니 생신에 심지어 시아버지 기일까지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참석했어요. 친정 부모님이 이제 너는 우리 집 딸이 아니라 남의 집 식구 다 됐다며 서운한 기색을 내비칠 때마다 아유는 그저 웃으며 넘겼죠. 그게 며느리로서 도리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 아윤에게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제안했던 건 바로 해외여행이었어요. 우리 집안 식구들끼리 다 같이 해외여행 한번 다녀오자꾸나. 사돈 어른들도 이해해 주시겠지. 그 제안을 들었을 때 아윤의 가슴은 설렘으로 방망이질 쳤어요. 드디어 자신도 이 가족의 진정한 일원으로 인정받는구나 싶어 코끝이 찡해졌죠. 시어머니의 얼굴에 번진 미소가 그 어느 때보다 인자하고 따뜻해 보였거든요. 아유는 들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정말이요? 제가 당장 알아볼게요. 베트남 다낭 어떠세요? 요즘 거기가 날씨도 화창하고 음식도 한국 사람 입맛에 딱 맞는데요. 그래, 네가 꼼꼼하니까 알아서 잘 준비해 보렴. 너 원래 그런 거 야무지게 잘하잖니. 시어머니의 대답은 아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칭찬처럼 들렸어요. 적어도 그 제안의 실체를 알기 전까지는 말이죠. 아유는 그날부터 낮밤을 가리지 않고 여행 계획에 매진했어요. 직장에서 점심시간조차 아껴가며 휴대폰으로 호텔 후기를 샅샅이 검색했죠. 퇴근 후에는 눈이 빠지도록 베트남 맛집 영상을 찾아보며 동선 하나하나 메모장에 옮겨 적었어요. 문제는 여행 일주일 전 돈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작됐어요. 아유는 거실에서 야구 중계를 보던 남편 민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어요. 여보, 우리 여행 경비 말이야. 우리 부부 몫만 따로 챙기면 되는 거지? 민준은 아윤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귀찮게 뭘 물어봐. 그냥 네가 일단 다 결제하고 정리해줘. 나중에 다 계산하면 되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도 시어머니랑 형님네 식구들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게 맞잖아. 한두 푼도 아니고 총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아윤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민주는 귀찮다는 듯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아윤을 빤히 쳐다봤죠. 너도 알잖아. 우리 엄마 요즘 주머니 사정 안 좋으신 거. 그리고 누나도 조카들 학원비 대느라 허덕이는데 거기다 대고 여행비 내놓으라고 하면 누나 체면이 뭐가 되겠어? 그럼 그 많은 돈을 우리가 전부 다 내라는 거야? 우리 형편에 그게 가당키나 해? 아니, 전부 다는 아니고. 네가 좀 보태주면 되잖아. 너 결혼 전에 모아둔 적금 있잖아. 그거 지금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니야? 아유는 숨이 턱 막혔어요.
그 적금은 친정 도움 하나 없이 결혼하면서 아윤이 화장품 하나 아껴가며 지독하게 모은 돈이었죠. 혹시라도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아이를 위해 쓰거나 정말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최후의 보루로 남겨둔 소중한 자선이었거든요. 그 돈은 우리 미래를 위해서 모아둔 거잖아. 에이, 우리 가족여행인데 뭐가 그렇게 아까워서 그래? 엄마가 이번 여행 얼마나 기대하시는데. 네가 융통성 있게 좀 써라. 엄마 기뻐하시는 모습 보면 네 마음도 편할 거 아니야. 민준의 뻔뻔한 말투에 아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굳게 다물었어요. 결국 아유는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밤 아유는 새벽 2시가 넘도록 컴퓨터 앞에 앉아 엑셀 파일을 만졌어요. 날짜별로 촘촘하게 짠 일정표부터 항공편, 호텔 예약번호, 현지 식당 리스트에 교통편 안내까지요. TTS가 읽어주기 편하게 표의 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색을 입혔죠. 다음 날 아침 가족 단톡방에 파일을 올리자마자 신우이 세영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우와, 우리 올케 진짜 대단하네. 이런 것도 전공자처럼 잘하고 말이야. 칭찬 섞인 말이었지만 아윤의 마음은 씁쓸함으로 가득 찼어요. 아윤은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답장을 보냈죠. 형님, 혹시 가고 싶은 곳이나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일정 다시 조정해 볼게요. 아니, 난 아무 데나 다 좋아. 올케가 알아서 잘했겠지. 난 그냥 몸만 가면 되는 거지. 세영의 답장은 무책임할 정도로 짧았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죠. 불과 몇 시간 뒤 시어머니에게서 불호령 같은 전화가 걸려왔거든요. 아유나, 방금 세영이랑 통화했는데 애들이 거기 가서 스파를 꼭 받고 싶다더라. 일정에 스파 좀 넉넉히 넣어라. 네, 어머니. 그럼 둘째 날 오후에 일정을 좀 비우고 예약 알아볼게요. 그리고 호텔 말이다. 수영장이 너무 작아 보이더라. 애들이 수영하고 싶어 하는데 좀 더 크고 화려한 곳으로 바꿔보렴. 아, 어머니, 이미 예약 확정이라 취소 수수료가 나올 텐데요. 그리고 비용도 훨씬 비싸져요. 돈이 문제니? 애들 기분 좋게 가는 여행인데. 그리고 조식 뷔페도 가짓수 많은 곳으로 알아보고 쇼핑몰이랑 딱 붙어 있는 호텔로 다시 찾아봐라. 시어머니의 요구사항은 끝이 없었어요. 매번 아유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가슴 한편이 바위 덩어리를 얹은 것처럼 무겁고 답답해졌죠. 출발을 일주일 앞두고 시댁에서 마지막 모임을 가졌을 때였어요. 아유나, 고생 많았다. 내가 고생해준 덕분에 우리 가족들은 숟가락만 얹으면 되겠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어요. 아윤도 그 미소에 맞춰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죠.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가족들 다 같이 가는 거라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지? 세영이네 애들은 비행기 타는 게 처음이라 밤잠도 설친다더라. 그러자 소파에서 여유롭게 손톱을 정리하던 세영이 툭 하고 끼어들었어요. 옳게, 우리 애들 기내식은 따로 맛있는 걸로 신청해 둔 거 맞지? 애들이 입이 짧아서 아무거나 잘 안 먹거든. 아, 기내식은 제가 체크해 볼게요. 역시 우리 올케는 하나를 말하면 열을 알아서 한다니까. 정말 믿음직스러워. 아, 그리고 애들 물놀이 용품이랑 짐 챙기는 것도 리스트 좀 뽑아줄래?
나 정신없어서 뭘 챙겨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 세영의 말투에는 고마운 기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저 당연히 부려먹는 아랫사람 대하듯 무례함이 묻어났죠.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 민준이 한술 더 뜨며 아윤의 어깨를 툭 쳤어요. 그것 봐, 여보. 네가 워낙 완벽하게 잘하니까 누나랑 엄마가 너만 믿는 거잖아. 나 정말 너 같은 와이프 둔 게 자랑스럽다니까. 자랑스럽다는 그 말이 아윤의 귓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족쇄처럼 들렸어요. 아윤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미소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죠. 그날 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온 아윤은 화장대 앞에 멍하니 앉았어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너무나 낯설고 초라해 보였거든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생기 없는 눈빛으로 살게 된 건지 자괴감이 밀려왔어요. 휴대폰을 열어 다시 한번 여행 계획표를 훑어봤어요. 수십 번의 수정을 거쳐 완성된 완벽한 일정표였죠. 그런데 문득 깨달았어요. 이 빼곡한 계획표 어디에도 서아윤이 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쾌적한 호텔, 시누이가 가고 싶어하는 스파 시설, 조카들이 환장하는 수영장과 쇼핑몰. 오로지 그들만을 위한 동선이었죠. 나는 이 여행에서 무엇을 하고 싶었던 걸까? 아윤의 공허한 중얼거림은 적막한 방 안에서 메아리조차 남기지 못하고 흩어졌어요. 하지만 그런 고민을 할 시간조차 사치였죠. 밀려오는 피로감에 아윤은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침대에 쓰러지듯 잠들었어요. 꿈속에서도 아윤은 여전히 여행짐을 싸고 있었어요. 아무리 집어넣어도 끝없이 늘어나는 시댁 식구들의 캐리어를 정리하며 땀을 흘리는 꿈이었죠.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그토록 기다렸던 첫 해외 가족여행이 시작돼요. 하지만 서아윤은 이때까지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자신이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이 설레는 여행 가방이 사실은 자신의 목을 조르는 지옥의 서막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출발을 고작 닷새 앞둔 이른 아침이었어요. 아윤의 휴대폰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요란하게 울려댔죠. 액정에는 시어머니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어요. 아침 7시 출근 준비로 한창 바쁠 시간이라는 걸 뻔히 아실 텐데 말이에요. 아유는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감싼 채 서둘러 전화를 받았어요. 네, 어머니.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아유나, 자니?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 비행기 좌석 말이다. 그거 비즈니스로 좀 바꿀 수 없겠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당당하고 평온했어요. 아유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멈춰섰죠. 어머니, 비즈니스석은 일반석보다 가격이 3배 이상 비싸요. 지금 바꾸면 차액이 어마어마할 텐데요. 그래도 우리처럼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 좁은데 몇 시간씩 앉아 있으면 허리며 다리며 다 끊어질 텐데 어쩌겠니? 애들도 있는데 좀 편하게 가야지. 그건 저도 알지만 이미 예산에서 한참 벗어난 상황이라서요. 아유나, 네가 알아서 좀 해보렴. 정 안 되면 최소한 나랑 네 시아버지 그리고 세영이네 애들만이라도 좀 바꿔줘봐. 알았지? 대답할 틈도 주지 않은 채 전화는 툭 끊겼어요. 아유는 한참 동안 꺼진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쳐다봤죠. 떨리는 손으로 항공사 앱을 켜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추가 비용만 400만 원이 훌쩍 넘었어요. 입안에서 미쳤다는 말이 절로 흘러나왔지만 결국 아유는 좌석 업그레이드 가능 여부를 확인하며 한숨을 내쉬었죠. 회사에 도착해서도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신우이 세영에게서 카톡 메시지가 쏟아졌거든요. 올케, 나 이번에 쇼핑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래. 일정 중에 반나절만 통째로 빼줘. 아유는 이미 시어머니의 요청으로 빼곡하게 채워진 일정표를 다시 펼쳤어요. 도대체 어디를 더 빼야 할지 막막했죠. 형님, 그럼 첫째 날 저녁에 호텔 근처에서 자유시간을 가지시는 건 어떨까요? 저녁은 안 돼. 밤에 쇼핑하면 물건도 잘 안 보이고 사진도 예쁘게 안 나오잖아. 낮에 햇빛 쨍할 때 찍어야지. 그럼 둘째 날 점심 식사하시고 나서. 그때는 스파 가기로 했잖아. 올케가 그렇게 짜놓고 왜 그래? 그리고 올케, 면세점 명품 매장 위치랑 가격 차이 좀 미리 알아봐줘. 가방 하나 살까 하거든. 아유는 결국 소중한 점심시간까지 반납해야 했어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베트남 쇼핑몰 지도를 샅샅이 검색하고 있는 아윤을 보며 동료가 물었죠. 아윤 씨, 오늘 밥 안 먹어? 뭘 그렇게 열심히 봐? 응, 이번 가족여행 준비할 게 좀 많아서 그래. 와, 부럽다. 남편이랑 신혼여행 다시 가는 거야? 남편이 진짜 좋아하겠네. 아유는 대답 대신 쓸쓸한 미소만 지었어요. 신혼여행이라니요. 이건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하러 가는 길인데 말이죠. 그런데 오후 3시가 되자 시어머니에게서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유나, 호텔 위치 좀 다시 알아봐야겠다. 네. 어머니, 이미 예약 다 끝나고 결제까지 마쳤는데요. 세영이가 그러는데 애들이 바다 보고 싶어 한다더라. 바닷가 바로 앞 호텔로 받고 그쪽은 공항에서 1시간이나 더 들어가야 해요. 어머니 처음에 공항 가까운 곳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애들이 좋아해야 여행이지. 수수료 좀 나오더라도 취소하고 다시 잡아라. 어머니, 취소 수수료가 만만치 않아요. 지금 시점이면 거의 절반은 날리는데 그게 얼마나 한다고 그러니. 우리 손주들 좋아하는 모습 보면 그 돈 하나도 안 아깝다. 내가 잘 좀 처리해줘. 일방적으로 끊긴 전화를 붙잡고 아유는 이마를 책상에 쾅 박고 싶었어요.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달려와 노트북부터 켰죠. 호텔 취소 수수료를 확인해 보니 50만 원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꼴이었어요. 새로 예약해야 할 비치 리조트는 기존보다 훨씬 비쌌죠. 아유는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항공료, 숙박비, 식비, 교통비, 그리고 갑자기 추가된 비즈니스석 비용과 취소 수수료까지. 화면에 뜬 숫자를 보고 아유는 눈을 의심했어요. 1,800만 원. 말도 안 돼. 우리 둘만 가면 600만 원이면 충분할 여행인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 민준이 들어왔어요. 아윤의 안색이 파리한 것을 본 민준이 물었죠. 여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여보, 이것 좀 봐. 이번 여행 비용 총 정리한 거야. 노트북 화면을 본 민준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어요. 뭐, 1,800만 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라고 이렇게 하고 싶었겠어? 어머니가 좌석 바꾸라시고 형님이 호텔 바꾸라고 하셔서 어쩔 수가 없었어. 그럼 안 된다고 딱 잘라 말을 했어야지. 너 바보야?
내가 말했어. 안 된다고, 비싸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듣지를 않으시잖아. 아윤도 참았던 설움이 터져 나오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민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머리를 헝클어뜨렸죠. 그래서 이 막대한 돈을 어떻게 감당할 건데? 내 적금이랑 비상금 다 털면 딱 맞을 것 같아. 그걸 다 쓴다고? 너 진짜 제정신이야? 방 안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어요. 민주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한숨을 내쉬었죠. 안 되겠다.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이건 좀 아니라고 말할게. 말해봤자 소용없어. 어차피 어머니는 네 적금 있으니 가족 위해 쓰는 게 뭐가 아깝냐고 하실 텐데. 아윤의 목소리에는 뼈아픈 냉소가 섞여 있었어요. 민주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얼버무렸죠. 그래도 가족이니까 네가 이해해줘야지.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가족? 여보, 가족이면 비용을 같이 나눠야 하는 거 아니야? 가족이면 내 형편이나 내 의견도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너 지금 우리 엄마 욕하는 거야? 말끝마다 돈돈거리면서 너무 계산적으로 구는 거 아니야? 민준의 그 모진 말 한마디에 아유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 편이어야 할 사람이 자신을 계산적인 여자로 몰아세우다니요. 그래, 내가 너무 계산적이었네. 이제 됐지? 아유는 차갑게 말을 던지고는 노트북을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침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고 이불 속으로 숨어버렸죠. 거실에 홀로 남은 민주는 어머니에게 전화할 용기도 없는지 슬그머니 게임 앱을 켰어요. 이불 밑에서 아유는 꾹꾹 눈물을 참았어요. 지금 울어버리면 정말 자신이 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어요. 이번에도 세영이었죠. 올케, 조카들 옷 쇼핑할 매장 위치 찾아봤어? 빨리 좀 보내줘. 아유는 메시지를 확인하고도 한참을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5분도 안 되어 재촉하는 메시지가 또 왔죠. 로봇처럼 네, 언니 찾아볼게요라고 답장을 보낸 뒤 아유는 다시 검색창을 열었어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모든 정리가 끝났어요. 수정된 일정표, 새로 예약한 고가의 호텔, 빼곡한 쇼핑 리스트, 마지막으로 확인한 통장 잔액은 정확히 영원을 가리키고 있었죠. 3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이 일주일 여행으로 연기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거울 속에는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온 초췌한 여자가 서 있었죠. 이게 정말 가족여행이 맞나? 아니면 내가 호구조사라도 당하는 중인가? 아유는 이제야 명확히 깨달았어요. 이건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여행이 아니었어요.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돈을 내고 계획을 짜고 짐까지 대신 싸주며 상전들을 모셔야 했죠. 순간 아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차디찬 무언가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윤은 여전히 인내했어요. 며칠만 견디면 다녀오면 다 좋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억지로 잠을 청했죠. 하지만 아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이 1,800만 원짜리 여행 티켓이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파국의 입장권이었다는 것을요. 토요일 저녁 시댁 거실에는 TV 소리와 웃음소리가 뒤섞여 활기가 넘쳤어요. 아유는 그 활기에서 한 발짝 비켜나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죠. 쟁반을 들고 거실로 나갔을 때 시어머니와 시누이 세영은 무언가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다 급히 화제를 돌렸어요. 그 묘한 기류를 감지한 아윤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죠. 어머니, 사과 좀 드셔보세요. 아삭하고 달아요. 아윤이 조심스레 접시를 내려놓자 시어머니는 사과 조각을 집어들며 아주 무심하게 입을 열었어요. 아윤아, 너 회사 일 요즘 너무 바쁘지 않니? 연차 내는 거 눈치 보인다고 했잖아. 아윤은 깜짝 놀랐어요. 그런 말은 꺼낸 적도 없었거든요. 어머니, 저 그런 말씀 드린 적 없는데요. 연차는 이미 한 달 전에 다 승인받았어요. 아니, 세영이 말이 너희 팀에 신입들이 줄줄이 들어와서 네가 빠지면 팀이 안 돌아간다던데? 괜히 여행 갔다가 회사에서 찍히면 어쩌려고 그러니? 옆에 있던 세영이 기다렸다는 듯 거들고 나섰어요. 맞아요, 올케. 요즘 취업 시장도 어려운데 괜히 무리했다가 책상 빠지면 어떡해요. 올케네 회사 외국계라면서요? 갑자기 화상 회의라도 잡히면 베트남에서 노트북만 붙잡고 있을 텐데 그게 무슨 여행이에요. 아유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걱정이 아니라 명확한 목적지를 향해 달리고 있었죠.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저 정말 괜찮아요. 인수인계도 완벽하게 끝냈거든요. 아유나,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말이다. 이번에는 너 그냥 집에서 푹 쉬는 게 어떠니? 시어머니의 말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아유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시어머니를 빤히 쳐다봤죠. 네, 어머니, 제가 이 여행을 어떻게 준비했는데요. 항공권부터 호텔까지 제 손 안 거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야. 네가 고생을 너무 많이 했잖니. 이번에는 우리끼리 다녀올 테니까 넌 집에서 에어컨 틀고 편하게 쉬렴. 다음에 우리 둘이서만 좋은데 가자꾸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자상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그때 세영이 쐐기를 박듯 방 배정표를 꺼내 들었죠. 옳게, 자리가 좀 애매해서 그래요. 우리 애들이 겁이 많아서 둘만 방 쓰면 잠을 못 자거든요. 부모님 한 방 쓰고 우리 가족이 한 방 쓰면 딱 맞더라고요. 올케랑 오빠까지 가면 방을 하나 더 잡아야 하는데 지금 성수기라 방도 비싸잖아. 그럼 제 남편은요? 민준 씨는 어디서 자는데요? 오빠야 남자니까 아버님 방에서 같이 자면 되지. 가족끼리 좀 이해해줘요. 올케가 양보하면 다 행복하잖아. 세영은 마치 대단한 배려라도 하는 양생긋 웃었어요. 아유는 옆에서 입을 꾹 닫고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는 남편 민준을 돌아봤어요. 여보, 당신도 알고 있었어?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민준은 아윤의 시선을 피하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나도 오늘 갑자기 들었어. 엄마랑 누나가 다 생각해서 결정한 거니까 일단 좀 들어봐. 갑자기 일주일 남은 여행을 갑자기 나만 빠지라고 하는 게 상식이야? 당신 내 남편 맞아? 아윤의 목소리가 떨리며 높아지자 시어머니가 탁자를 내려치며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너 지금 시어머니 앞에서 눈 똑바로 뜨고 소리 지르는 거냐? 며느리가 좀 양보하라는 게 그렇게 죄야? 어머니, 제가 낸 돈으로 가는 여행이에요. 1,800만 원. 제 전 재산 털어서 결제했다고요. 너 지금 돈 내놨다고 유세 부리는 거니? 너 정말 버릇없구나. 가족여행에 돈 얘기나 꺼내고
네 시누이가 오랜만에 애들 데리고 가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배가 아파? 시어머니의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어요. 세영은 옆에서 혀를 차며 한마디 더 보탰죠. 옳게, 오빠 창피하게 왜 이래요? 사람이 왜 그렇게 계산적이야? 다음에 더 좋은데 보내준다니까요. 이번엔 그냥 우리 애들 위해서 참아줘요. 다음요? 그 다음이 언제인데요? 3년 동안 시댁 행사 다 챙기면서 나 자신은 지워가며 버텼는데 이제 여행에서조차 나를 지우겠다는 거예요? 아윤의 울분에 찬 외침에도 시댁 식구들은 요지부동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신문을 넘기며 한심하다는 듯 헛기침만 해댔죠. 세영은 가방에서 여권 하나를 꺼내 흔들어 보였어요. 올케 덕분에 나 여권도 새로 발급받았어. 고마워. 여행 잘 다녀올게. 새로 발급받은 여권. 그것은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각본임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아윤을 제외한 채 그들만의 축제를 즐기기 위해 며느리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파렴치한 가족의 민낯이었죠. 지금 당장 집에 가자, 민준 씨. 아유는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으며 뒤를 돌아보자 시어머니와 세영은 벌써 TV를 보며 베트남에서 먹을 음식을 논하고 있었죠. 마치 아윤이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그 공간에 없었던 사람처럼 말이에요. 차 안에서 민준이 미안하다는 듯 슬그머니 손을 잡으려 했지만 아유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손 대지 마. 당신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사실대로 말해. 3일 전쯤에 엄마가 말씀하셨어. 네가 들으면 속상할까봐 내가 잘 말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를 바보 만드는 게 덜 속상하게 하는 거야? 당신은 가장으로서 자존심도 없어? 민주는 대답하지 못한 채 운전대만 꽉 잡았어요. 아유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보며 결심했죠. 비참함은 분노가 되었고 그 분노는 이내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계획으로 변해갔어요. 집에 도착한 아유는 침착하게 노트북을 켰어요. 가족 단톡방에는 세영이 올린 베트남 날씨 정보와 설레서 잠이 안 온다는 메시지가 가득했죠. 시어머니는 우리 효자 아들이랑 똑똑한 며느리 덕분에 호강한다며 아윤을 조롱하듯 답장을 달아놓았어요. 아윤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요, 어머니. 제 돈으로 가는 여행인데 제가 빠지면 안 되죠. 대신 여러분도 제 돈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게 해드릴게요. 아유는 자신의 이름으로 예약된 항공권과 호텔 예약 페이지를 하나씩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취소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렸죠. 1,800만 원짜리 지옥행 티켓을 발권한 건 그들이었지만 그 열차를 멈출 수 있는 건 오직 서아윤뿐이었으니까요. 복수의 서막은 이제 겨우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도 들리지 않는 새벽 6시에 서아윤은 번쩍 눈을 떴어요. 잠을 잔 건지 아니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건지 분간조차 되지 않는 몽롱한 정신이었죠. 옆자리에는 남편 민준이 세상 모르고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아유는 그 소리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소름 끼치도록 이기적으로 들리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며 조용히 거실로 나왔어요. 거실 한쪽에는 며칠 전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챙겨두었던 커다란 캐리어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아유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 캐리어를 열었어요. 그리고는 그 안에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번 여행을 위해 특별히 장만했던 화사한 여름 원피스, 백화점에서 고심 끝에 고른 선크림, 발이 편하다는 비치 샌들, 가리고 야심차게 준비했던 수영복까지요. 이제 다 필요 없겠네. 아유는 중얼거리며 그 옷들을 다시 차곡차곡 개어 옷장에 넣었어요. 손놀림은 마치 기계처럼 정확했고 눈동자에는 그 어떤 슬픔이나 미련도 담겨 있지 않았죠. 단 20분 만에 거실을 차지했던 여행의 흔적은 말끔히 사라졌어요. 텅 빈 캐리어를 접어 깊숙한 창고 안으로 밀어넣은 뒤 아유는 식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어요. 바탕화면에는 공들여 만든 여행 일정표 파일이 있었죠. 파일을 클릭하자 꼼꼼하게 정리된 엑셀 시트가 화면 가득 펼쳐졌어요. 항공권, 호텔, 렌터카, 현지 투어 예약 내역들. 스크롤을 내리며 확인하던 아윤의 눈이 한 곳에 멈췄어요. 전부 다 내 이름이네. 당연한 일이었어요. 모든 예약을 아윤이 직접 했고 모든 비용을 아윤이 결제했으니까요. 시댁 식구 6명의 운명이 오직 서아윤이라는 이름 석자에 묶여있는 셈이었죠. 아윤의 입가에 찰나의 냉소가 스쳐 지나갔어요. 아윤은 곧장 카드 앱을 열어 상세 결제 내역을 확인했어요. 항공료 680만 원, 호텔 450만 원, 렌터카 90만 원에 각종 투어와 식당 보증금까지 합치니 숨이 막히는 액수였죠. 아유는 다시 예약 사이트에 접속해서 환불 규정을 글자 하나 놓치지 않고 정독했어요. 취소 수수료가 얼마인지, 본인 확인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머릿속에 완벽하게 입력했죠. 뭐해? 아침부터 노트북은 왜 켜고 있어? 어느새 잠에서 깬 민준이 부스스한 모습으로 거실로 나오며 물었어요. 아유는 침착하게 노트북을 닫으며 대답했죠. 그냥 서류 정리 좀 하고 있어. 어차피 난 안 가니까 당신들이 챙겨가야 할 것들 챙겨줘야지. 아윤의 목소리가 너무나 담담하자 민주는 오히려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너 화 안 났어? 어제는 금방이라도 난리 칠 것처럼 그러더니 화내면 뭐가 달라져? 어머니 뜻이 그러신데 내가 따라야지. 나도 생각해보니 회사 일이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 역시 우리 아윤이가 속이 깊어. 이해심 하나는 끝내준다니까. 역시 내가 마누라 하나는 잘 얻었어. 민주는 안도하며 아윤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어요. 아윤은 그 손길이 닿는 어깨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그냥 가만히 참아냈죠. 그럼 서류 정리 완벽하게 좀 부탁해. 나 오늘 회의 있어서 일찍 가야 하거든. 응, 걱정하지 마. 내가 아주 완벽하게 해놓을게. 민준이 출근하고 나자 아유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가족 단톡방에는 신우이 세영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었죠. 엄마, 저 오늘 수영복 쇼핑하러 가요. 너무 신나요. 시어머니도 하트를 붙여가며 답장을 다셨어요. 그래, 우리 딸.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이번에 가서 제대로 힐링하고 오자. 아윤이가 준비를 워낙 잘해놔서 걱정할 게 하나도 없네. 아윤은 그 메시지들을 무표정하게 지켜보다가 조용히 화면을 껐어요. 그리고는 오전 내내 예약 확인서와 호텔 바우처, 현지 투어 예약증들을 파일별로 정리했죠. 폴더 이름을 알기 쉽게 바꾸고
종이로도 깔끔하게 출력해서 봉투에 담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아유는 은행 앱을 열어 카드 한도를 확인했어요. 여행 결제 때문에 한도의 80%가 이미 차 있었죠. 아유는 예전에 신청해 두었던 한도 증액 내역을 확인하고는 주저없이 취소 버튼을 눌렀어요. 어차피 내가 안 가는 여행인데 한도를 늘려서 뭐 하겠어. 안 그래? 오후 2시쯤 세영에게서 또 전화가 걸려왔어요. 올케, 나 짐 싸려니까 머리가 아프네. 베트남 가서 꼭 챙겨야 할 거 리스트 좀 보내줄 수 있어? 올케가 그런 거 전문이잖아. 네, 형님. 안 그래도 지금 작성 중이에요. 정리해서 바로 보내드릴게요. 아유는 메모장을 열어 정말 친절하고 꼼꼼하게 리스트를 적어 내려갔어요. 상비약부터 모기 기피제, 변압기 어댑터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 줄에 굵은 글씨로 이렇게 덧붙였어요. 참고 모든 예약이 서아윤 명의로 되어 있으니 현지에서 체크인할 때 제 신분증 확인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때 문제 생기면 바로 저한테 연락하세요. 리스트를 확인한 세영은 좋아라 하며 답장을 보냈죠. 우와, 역시 우리 올케 최고. 완전 꼼꼼해. 다음엔 진짜 꼭 같이 가자. 미안해. 아유는 그 가식적인 사과를 읽고도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저녁 7시, 아유는 집 근처 카페에 앉아 베트남 현지 시간을 확인했어요. 한국보다 이 시간이 느린 곳. 시댁 식구들이 공항에 도착하고 호텔 로비에 들어설 그 시각을 아주 정교하게 계산했죠. 현지 시간으로 오후 5시, 한국 시간으로는 저녁 7시겠네. 중얼거리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혀끝을 자극했지만 아유는 미동도 하지 않았죠. 그녀의 머릿속엔 오직 하나, 시댁 식구들이 낯선 타국 땅에서 마주하게 될 그 당혹스러운 순간만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밤 10시가 넘어 집에 들어온 아유는 침대에 가만히 누웠어요. 단톡방에는 시어머니의 독촉 메시지가 와 있었죠. 아유나, 서류 다 챙겼지? 내일 내가 들러서 가져갈게. 네, 어머니. 거실 식탁 위에 예쁘게 봉투에 담아놨어요. 편하실 때 가져가세요. 아유는 차분하게 답장을 보내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아유는 아주 작게 속삭였죠. 어머니, 다음은 없을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이거든요. 다음 날 시어머니는 승전보를 울리듯 아윤의 집에 들이닥쳤어요.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확인하며 연신 감탄을 내뱉었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 진짜 대단하다. 어쩜 이렇게 책자처럼 깔끔하게 뽑아놨니? 어머니, 이게 여권이랑 비행기 티켓이고요. 이건 호텔 예약 확인증이에요. 잃어버리시면 큰일 나니까 꼭 잘 챙기세요. 그래, 걱정 마라. 근데 이거 이름이 다 네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괜찮은 거냐? 시어머니가 살짝 미심쩍은 듯 묻자 아유는 세상에서 가장 선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어머니. 제가 예약자니까요. 혹시라도 호텔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저한테 국제 전화하세요. 제가 호텔 직원이랑 통화해서 확인해 드릴게요. 그래. 역시 우리 아윤이가 똑똑하긴 해. 그럼 잘 다녀올게. 너도 집에서 푹 쉬고 있어라. 네, 어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즐거운 여행 되시고요.
시어머니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문을 나서고 나자 아유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어요. 방금 전까지 이 공간을 채웠던 시어머니의 목소리와 그 오만한 기운을 전부 밖으로 내보내고 싶었거든요. 모든 시댁 식구는 아윤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순응했다고 믿고 있었어요. 1,8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내어주고도 자리 하나 차지하지 못한 채 쫓겨난 이 바보 같은 며느리가 끝까지 착한 척을 하고 있다고 비웃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건 그들의 착각이었어요. 아유는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장 높은 곳까지 올려준 뒤에 단번에 떨어뜨릴 준비를 마친 것이었으니까요. 이제 시작이에요. 아윤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어요. 복수의 시계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 끝에는 그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통쾌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죠. 출국 당일 오전 9시 아윤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진동하며 거실 테이블 위를 요란하게 울렸어요. 가족 단톡방에는 이미 수십 장의 사진이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었죠. 화려하게 꾸민 공항 출국장을 배경으로 시댁 식구들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시어머니는 아윤이 사준 면세점 가방을 어깨에 메고 아이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죠. 시누이 세영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승리자라도 된 양 카메라를 향해 V를 그렸어요. 다들 잘 도착했다. 아윤아, 네 덕분에 수속도 아주 번거롭지 않게 잘 끝냈구나. 시어머니의 메시지가 올라오기 무섭게 그 뒤를 이어 기막힌 문장이 화면을 채웠어요. 우리 며느리가 참 배려심이 깊어서 말이다. 시어머니랑 시누이 편하게 다녀오라고 집에서 쉬겠다고 자처하니 이런 효부가 어디 있겠니? 배려심이라니요. 아유는 휴대폰 액정을 가만히 응시하며 코웃음을 쳤어요. 그건 배려가 아니라 강탈이었고 양보가 아니라 축출이었으니까요. 세영의 메시지도 뒤질세라 도착했죠. 옳게 애들이 비행기 처음 타본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좋은 자리로 신경 써줘서 정말 고마워요. 잘 다녀올게요. 감탄사가 가득 섞인 그 가식적인 감사 인사를 보며 아유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어요. 마지막으로 남편 민준의 메시지가 보였죠. 여보, 미안해. 근데 우리 잘 도착했으니까 걱정 마. 너도 집에서 맛있는 거 사 먹고 푹 쉬고 있어. 미안하다는 말 바로 뒤에 붙은 근데라는 단어가 아윤의 심장을 서늘하게 긁고 지나갔어요. 진심이 담기지 않은 그저 의무감에 던진 사과였죠. 아윤은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아윤이 향한 곳은 집 근처의 조용한 공원이었어요. 벤치에 앉아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아윤은 심호흡을 했죠. 시댁 식구들이 구름 위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비즈니스석의 안락함을 만끽하고 있을 그 시각, 아유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아주 익숙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며칠 전 예약했던 서아윤입니다. 네, 호텔 예약이랑 현지 차량 서비스 전부 취소하려고요. 상대방의 확인 절차가 이어지는 동안 아윤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본인 확인되셨고요. 전액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해 드릴까요? 아니면 위약금이 발생하는 구간인가요? 수수료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지금 즉시 모든 예약을 취소해 주세요. 네, 맞아요. 식당 예약이랑 스파 서비스도 전부 다요.
전화를 끊고 난 아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지금쯤 하늘 위에서 상상도 못할 행복에 젖어 있겠죠. 자신들이 머물 호텔이 사라지고 자신들을 태우러 올 차가 증발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아유는 오히려 평온했어요. 평소라면 시댁 식구들 입만 맞추느라, 뒷바라지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을 주말이었죠. 아유는 냉장고를 열어 시어머니가 오시면 드리려고 정성껏 만들어 두었던 밑반찬들을 꺼냈어요.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것들을 전부 음식물 쓰레기통에 쏟아부었죠. 이제 이런 거 할 필요 없으니까요. 아유는 자신을 위한 소박하지만 정갈한 점심을 차렸어요. 오로지 자신이 좋아하는 재료로만 채워진 식탁이었죠. 밥을 먹는 동안 거실 TV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시어머니가 계셨다면 시끄럽다고 당장 끄라고 하셨을 아윤이 평소 좋아하던 클래식 음악이었죠. 오후가 되자 단톡방에는 또다시 알람이 울려댔어요. 현지 공항에 도착한 모양이었죠. 드디어 도착? 날씨 너무 좋다. 올게. 근데 우리 마중 나오기로 한 기사님은 어디 계신 거야? 세영의 다급한 메시지가 올라왔지만 아유는 확인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어요. 1분 뒤 시어머니의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죠. 아유나, 여기 공항인데 우리 이름 들고 있는 사람이 안 보인다. 네가 연락 좀 해봐라. 애들이 더워서 짜증내기 시작했다. 아유는 침대 위에 비스듬히 누워 그 목소리를 감상하듯 들었어요. 평소 같으면 손발이 떨려 당장 국제전화를 걸어 수습했겠지만 지금은 그저 남의 일처럼 평온했죠. 민준에게서 개인적인 메시지가 연달아 도착했어요. 여보, 답장 좀 해줘. 엄마가 너 삐쳐서 일부러 안 받는 거 아니냐고 화내기 시작하셨어. 호텔 예약 확인증 다시 좀 보내줘봐. 기사님이 안 와서 우리가 직접 택시 타고 가야 할 것 같아. 아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주 짧고 건조하게 답장을 보냈어요. 아니야, 나 지금 회사 급한 일 처리하느라 못 봤어. 잘 지내고 있어. 그 짧은 한마디에 민주는 안도한 듯 바로 답을 보냈죠. 그래, 다행이다. 너도 잘 있어. 우리가 알아서 호텔 찾아갈게. 대화는 거기서 끝났어요. 아유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그들은 지옥의 입구에 도착했을 거예요. 택시를 타고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예약 내역이 없습니다라는 직원의 차가운 대답을 듣게 될 그 순간을 상상했죠. 저녁이 되자 아유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시원한 밤 공기가 뺨을 스치자 비로소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죠. 지난 3년 동안 시댁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혀 스스로를 지워왔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착한 며느리, 순종적인 아내라는 프레임에 갇혀 아윤의 영혼은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거든요. 내가 왜 진작 이러지 못했을까? 아윤은 씁쓸하게 웃으며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샀어요. 집에 돌아와 시원하게 목을 축이며 휴대폰을 켰죠. 단톡방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어요. 올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호텔에 왔는데 예약이 취소됐다니. 지금 직원이랑 싸우고 난리 났어. 아윤아, 너 지금 장난하는 거냐? 당장 전화 받아. 우리 애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시어머니의 분노 섞인 음성 메시지가 연달아 도착했지만 아유는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시며 그 소동을 즐겼어요. 민준의 전화가 수십 통 걸려왔지만 아유는 조용히 비행기 모드를 눌러버렸죠.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 정적은 이전의 외롭고 답답한 공기가 아니었어요. 아윤이 스스로 만들어낸 아주 단단하고 평화로운 방어막이었죠. 아윤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낯선 타국 땅, 밤은 깊어가는데 갈 곳 잃은 가족이 짐가방을 끌고 거리를 헤매는 장면이 선명하게 그려졌죠. 그들이 느낄 당혹감과 공포, 그리고 서로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 했어요. 어머니, 효도 여행시켜드린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제 방식의 효도예요. 아유는 아주 편안하게 잠을 청했어요. 내일 아침이면 더 큰 폭풍이 몰아치겠지만 아유는 이제 두렵지 않았죠. 지옥의 문은 이미 열렸고 그 안으로 들어간 건 아윤이 아니라 그녀를 지우려 했던 그들이었으니까요. 복수는 이제 막 중반전을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베트남 현지 시간 오전 10시 다낭 공항의 후텁지근한 열기가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덮쳤어요. 화려한 비즈니스석에서 내려 기세등등하게 입국장을 빠져나온 그들이었지만 픽업 기사가 보이지 않자 슬슬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우여곡절 끝에 택시 2대에 나눠 타고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마주할 거대한 벽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민준아, 여기 호텔 진짜 좋다. 우리 아윤이가 돈을 좀 쓰긴 했나 보네. 시어머니는 웅장한 로비를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듯 가방을 고쳐맸어요. 민주는 자신만만하게 프런트 직원에게 여권을 내밀었죠. 하지만 컴퓨터 화면을 두드리던 직원의 표정이 점점 곤혹스럽게 변했어요. 죄송합니다만 고객님, 이 예약은 이미 취소되었습니다. 민주는 순간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어요. 취소라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여기 예약 확인서도 있다고요. 확인서는 가지고 계시지만 시스템상으로는 예약자 본인인 서아윤님의 요청으로 전액 취소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영어로 쏟아지는 직원의 말에 민준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뒤에서 지켜보던 세영이 다급하게 물었죠. 오빠 왜 그래? 방키 안 준대? 아니, 아윤이가 어제 예약을 다 취소해버렸대. 지금 방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뭐, 취소를 해? 아니, 돈은 우리가 내. 아니, 걔 돈으로 하긴 했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세영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에 로비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으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죠. 민준아, 네 카드로 다시 결제해. 일단 애들 더운데 방부터 들어가야 할 거 아니니.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직원에게 건넸어요. 하지만 카드를 긁자마자 날카로운 거절음이 울려 퍼졌죠. 죄송합니다. 이 카드는 한도 초과로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돼. 내 한도가 얼마나 넉넉한데. 민주는 당황해서 세영의 카드까지 뺏어들고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아윤이 미리 가족 카드의 해외 결제 한도를 조정해 두거나 일시 정지해 두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들은 차가운 기계음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죠. 엄마, 이거 올케가 작정하고 우리 엿먹인 거예요. 호텔만 취소한 게 아니라 우리 카드까지 다 막아놨어. 세영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더 크게 소리쳤어요.
보험도 취소됐대요. 계약자가 취소 신청했다는데 그럼 우리 지금 이 낯선 땅에서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요? 시어머니는 이제 분노를 넘어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무시하고 발밑에 두었던 며느리가 사실은 이 여행의 모든 생명줄을 쥐고 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죠. 아유나, 이 못된 것이 어디 시어머니를 이런 데다 버려둬. 민준아, 당장 전화해. 당장. 민주는 미친 듯이 아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윤은 이미 모든 전화를 차단한 뒤였어요. 신호음조차 가지 않는 무거운 정적만이 민준의 귀를 때렸죠. 오후 1시가 되자 호텔 측에서는 더 이상 로비에 머물 수 없다며 퇴장을 요구했어요. 에어컨 바람 아래서도 식구들의 불쾌지수는 폭발 직전이었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죠. 결국 그들은 커다란 짐가방을 끌고 뙤약볕이 내리쬐는 길거리로 쫓겨나듯 나왔어요. 민준아, 이제 어떡할 거니? 우리 오늘 밤 길바닥에서 자야 하는 거야? 시아버지는 처음으로 입을 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민주는 대답 대신 땀에 젖은 얼굴을 감싸쥐었죠. 시어머니는 이제야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는지 길가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내가 며느리를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지. 착해 빠진 줄 알았더니 독종도 이런 독종이 없네. 하지만 그 통곡 소리는 베트남의 소란스러운 오토바이 경적 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전달되지 않았어요. 낯선 땅에서의 화려한 휴양은 이미 끝났고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오직 비참한 생존 게임뿐이었죠. 아윤이 파놓은 지옥의 함정에 빠진 시댁 식구들. 그들의 균열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게 패어가고 있었어요. 밤은 깊었지만 서아윤의 거실은 고요했어요. 아윤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꺼진 TV 화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응시했죠. 테이블 위에서는 휴대폰이 쉬지 않고 진동하며 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었어요. 부재중 전화 215통. 그 숫자 안에는 낯선 땅에서 지옥을 맛보고 있는 시댁 식구들의 비명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아유는 차분하게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드디어 울려대는 전화를 받아들었어요. 아유나, 너 지금 제정신이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우리 지금 길바닥에서 이게 무슨 고생이냐? 전화를 받자마자 터져나온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명령조였어요.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는 그 음성에는 여전히 며느리를 아랫사람 부리듯 하는 오만함이 가득했죠. 아유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대꾸했어요. 어머니, 밤이 늦었는데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시네요. 그럼 좋게 생겼니? 호텔 예약은 다 취소됐다고 하고 카드는 하나도 안 긁히고 너 당장 이거 해결해라. 거기 직원한테 전화해서 소리를 지르든 돈을 더 내든 당장 방 잡아.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저번 모임 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번 여행에서 빠지는 게 모두를 위한 배려라고요. 그게 지금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빠지더라도 예약은 해놓고 가야 할 거 아니니. 시어머니의 고함이 수화기를 넘어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아유는 한숨을 내쉬며 창밖의 야경을 바라봤죠. 어머니, 이번 여행의 모든 예약과 결제 권한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제가 가족 구성원에서 제외되는 순간 그 권한들도 함께 정리된 거예요.
여행에 참여하지도 않는 사람이 남의 숙소비를 결제하고 책임질 이유는 없잖아요. 너 지금 나랑 말장난 하자는 거니? 당장 민준이 바꿔줄 테니까 얘랑 얘기해. 전화기가 거칠게 넘어가고 남편 민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나야, 제발 부탁이야. 일단 방부터 좀 잡아줘. 누나도 지금 울고불고 난리야. 아유는 민준의 애원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윤의 희생을 방관했던 사람이 바로 그였으니까요. 여보, 당신도 알잖아. 나 이번 여행에 계산적인 여자 소리 들어가며 내 적금 털어서 준비했어. 근데 당신들이 나만 빼고 가기로 결정한 순간 그 돈은 다시 내 미래를 위해 써야 하는 소중한 자선이 된 거야. 내가 왜 당신들 여행 경비를 대줘야 해? 아윤아, 그건 한국 가서 얘기하자. 일단 지금은 살고 봐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카드 한도도 다 막혀서 아무것도 못해. 너 비행기 표도 다 취소한 거 아니지? 응? 민준의 목소리는 이제 구걸에 가까웠어요. 해결을 요구하던 당당함은 사라지고 오직 살려달라는 비굴함만 남았죠. 그때 옆에서 전화를 가로챈 시누이 세영이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올케,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올케가 최고인 거 이제 알았으니까 제발 호텔 좀 살려줘요. 형님, 아까는 여권 새로 만들었다고 자랑하시더니 벌써 지치셨어요? 제가 짐 싸는 리스트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잘 시간이라 전화를 더 받기 어렵겠네요. 아윤아, 아윤아 잠깐만. 시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뺏어 들고 울부짖었어요. 이제 목소리에서 명령의 기운은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죠. 아윤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노망이 났었나 봐. 내가 우리 집의 기둥인데 내가 눈이 멀어서 너를 몰라봤어. 제발, 제발 이 어미 좀 살려다오. 여기서 비행기 타고 바로 갈 테니까 가는 표만이라도 좀 알아봐줘. 어머니, 돌아오는 표도 제 이름으로 된 단체권이라 제가 취소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약하시려면 편도 가격이 어마어마할 텐데 아까 카드가 안 된다고 하셨죠? 아윤의 차분한 팩트 폭격에 전화기 너머에서는 정적만이 흘렀어요.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배제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그들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죠. 어머니, 여행 즐겁게 하시라고 제가 특별히 신경 많이 썼던 거 기억하시죠? 그 리조트 해변이 참 예쁘다는데 로비 소파에서도 아마 파도 소리는 잘 들릴 거예요. 남은 시간 동안 가족끼리 오붓하게 대화 많이 나누세요. 전 이만 끊을게요. 아윤아, 안 돼. 아윤아. 비명 같은 외침을 뒤로하고 아윤은 휴대폰 전원을 완전히 꺼버렸어요. 그리고 거실의 모든 불을 껐죠. 어둠 속에서 아윤은 처음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215통의 전화는 아윤을 괴롭히는 소음이 아니라 무너져 내린 시댁의 권위가 바닥을 치는 소리였으니까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스스로 걷어찼던 대가는 혹독했어요. 아윤은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죠. 내일이면 그들이 어떻게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발버둥 치겠지만 이미 주도권은 완전히 아윤에게 넘어왔어요. 아윤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는 착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돈을 쓰고
마음을 쓰는 일은 끝났죠. 낯선 땅의 차가운 로비 바닥에서 시댁 식구들이 맞이할 그 긴 밤은 아윤이 지난 3년 동안 홀로 견뎌온 외로운 밤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아윤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아윤은 휴대폰을 끈 채 아주 깊고 달콤한 잠을 잤어요. 다음 날 아침 창가로 스며드는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일어난 아윤은 평소보다 훨씬 가벼운 몸놀림으로 기지개를 켰죠. 주방으로 향해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리고 갓 구운 토스트에 버터를 듬뿍 발랐어요. 그리고는 우아하게 식탁에 앉아 비로소 휴대폰 전원을 켰죠. 켜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쏟아지는 수백 개의 알림들. 하지만 아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단톡방은 아수라장이었고 민준의 개인 메시지는 처절한 반성문으로 도배되어 있었죠. 아유는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다들 고생이 많으시네요. 하지만 저는 이미 회사 업무로 복귀해서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요. 성인들이시니까 각자 판단해서 잘 해결하시리라 믿어요. 건투를 빌게요. 그게 끝이었어요.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협상도 제시하지 않았죠. 그저 선을 그었을 뿐이에요. 아윤의 이 차분한 태도에 시댁 식구들은 더 큰 공포를 느꼈어요. 차라리 화를 내거나 돈을 더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든 매달려 보겠는데 아유는 아예 그들을 자신의 인생 밖으로 밀어낸 것처럼 굴었거든요. 그 시각 베트남 현지 상황은 그야말로 처참했어요. 시어머니와 세영은 땀에 절어 헝클어진 머리로 저렴한 게스트하우스 로비에 앉아 있었죠. 민주는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려 구걸하듯 돈을 빌리느라 자존심이 바닥까지 뚫린 상태였어요. 아윤이 결제했던 그 호화로운 리조트와 비즈니스석은 이제 꿈결처럼 멀게만 느껴졌죠. 엄마, 일단 한국 가는 비행기 표부터 사야 해요. 지금 당장 예약 안 하면 내일은 더 비싸진대요. 세영의 다급한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어요. 비행기 표? 지금 가진 현금도 없는데 무슨 수로. 아윤이한테 한 번만 더 전화해봐라. 제발 빌어보자꾸나. 엄마, 올케 이제 전화 안 받아요. 익십만 한다고요. 우리가 올케를 너무 우습게 봤어. 이게 다 엄마가 여행비 내라고 시켜서 그런 거 아니야. 세영이 결국 시어머니를 향해 독설을 내뱉었어요. 고마움도 모르고 아윤을 부려먹던 동맹은 위기 앞에서 비참하게 깨져버렸죠. 민준도 옆에서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누나는 뭐 잘했다고 그래? 누나가 비즈니스 타자고 조르고 호텔 바꾸자고 해서 비용이 이 지경까지 온 거잖아. 나 이제 아윤이 얼굴을 어떻게 봐. 그들의 여행은 이제 휴식이 아니라 생존이 되어버렸어요. 하루에 수백만 원씩 깨지는 눈덩이 같은 현지 물가와 예약 취소 위약금은 온전히 그들의 몫이 되었죠. 민준이 지인들에게 빌린 돈은 한국에 돌아가면 갚아야 할 지독한 빚이 되어 어깨를 짓눌렀어요. 시어머니는 더위와 스트레스로 몇 번이나 쓰러질 뻔했어요. 인천공항 입구. 비즈니스석을 타고 화려하게 떠났던 그들은 없었어요. 며칠 동안 씻지도 못한 듯 초췌한 모습에 짐가방만 겨우 끌고 나타난 시댁 식구들은 마치 폐잔병 같았죠. 아유는 공항에 마중 나가지 않았어요. 그저 집에서 조용히 독서를 하며 그들을 기다렸죠. 집에 들어온 민주는 아윤의 눈조차 마주치지 못하고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왔어? 고생 많았나 보네. 얼굴들이 반쪽이 됐어. 아윤의 평온한 목소리에 민주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대답했어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인생 공부 비싸게 했다고 생각해. 당신이 빌린 돈, 당신 급여에서 꼬박꼬박 갚아나가. 난 한 푼도 보태줄 생각 없으니까. 아윤의 단호한 태도에 민주는 고개만 푹 숙였어요. 며칠 뒤 찾아온 시어머니와 새영도 예전에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시어머니는 아윤이 차려준 물 한 잔을 마시면서도 손을 벌벌 떨었어요. 아윤아, 내가 정말 못난 시어미였다. 내 소중함을 모르고 함부로 굴어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덕분에 깨달은 게 많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하는 게 정답은 아니라는 걸요. 앞으로는 서로 선 지키면서 살아요. 아유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세워져 있었어요. 세영은 아윤의 눈치를 보며 구석에서 과일만 만지작거렸죠. 더 이상 옳게 이것 좀 해줘라는 무례한 요구는 들리지 않았어요. 이후로 아무도 그 베트남 여행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어요. 시댁 식구들에게 그 여행은 지우고 싶은 치욕이었고 아윤에게는 완벽한 독립의 기념비였으니까요. 명절이 다가와도 아윤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아윤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오기 힘들면 안 와도 된다며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죠. 시누이 세영도 아윤의 비위를 맞추려 애쓰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복수는 화려한 폭발음과 함께 터지지 않았어요. 소리 없이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시댁의 무례함을 도려냈죠. 아윤은 이제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활짝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을 지우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었으니까요.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건 정적이었지만 그 정적은 아윤에게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통쾌한 사이다 같은 휴식을 선물해 주었어요. 여러분은 아윤을 응원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